7장 상속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부터 보도록 하죠. 자, 7장에서는 총 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2절에서는 클래스를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3절에서는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상속을 했을 경우에 자식 클래스를 객체 생성했을 경우 부모 객체도 같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부모 생성자 중에서 어떤 생성자를 이제 호출을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주는 바로 이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은 메소드 재정의, 그래서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5절. 자, 5절에서는 파이널 클래스와 그래서 파이널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파이널 필드에 대해서는 6장에서 한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널 클래스와 파이널 메소드는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속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널 클래스와 파이널 메소드가 언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5절에서 살펴볼 겁니다. 6절에서는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4가지 접근 제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텍티드는 7장에서 설명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타입 변환과 다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8절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살펴볼 내용은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속이란 무엇이냐인데요. 자,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현실 세계의 상속은 이제 부모가 특정 자식을 선택해서 이제 물려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반대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부모의 상속이 되는 대상을 이제 물려받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요. 자,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이제 상속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자식 또는 하위 또는 파생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것은 결국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클래스를 이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 파생 클래스는 다 똑같은 의미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이제 멤버를 물려받는데,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물려받는다. 아까 요 위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요, 자식이 어떤 부모를 선택해서 그 부모의 이제 상속 대상을 이제 물려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 대상인데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서 어떤 내용을 상속받느냐예요. 그래서 부모의 필드,
그리고 부모의 메소드만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생성자 이런 거는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그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모 클래스에 지금 필드 1과 메소드 1이 이렇게 자, 선언이 되어 있다면 자,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자, 이와 같이 자식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호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기호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그 UML이라고 하는 그 표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UML 표기법에서 여러분이 이제 상속을 표현을 할 때요. 자, 이와 같이 그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서로 상속 관계에 있다를 이제 표현할 때, 자, 이와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양한 IT 교재를 보시면은 뭐 이런 기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호는 상속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을 안 적어도 이런 기호가 나오면 아, 이게 부모고 이게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UML에서 사용되는 상속의 기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자식 클래스는 자, 부모 클래스의 자, 필드와 메소드를 그대로 물려받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하는 것, 필드 2, 그 다음에 메소드 2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이제 필드 1하고 메소드 1은 이제 따로 선언하지 않죠. 상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물려받습니다. 상속을 해서 얻는 효과를 보게 되면요. 그 부모 클래스를 재사용해서 그 자식 클래스를 빨리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부모 클래스에서 선언된 필드와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따로 선언하지 않아도 물려받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를 좀 더 빨리 개발할 수 있겠죠. 자, 반복된 코드의 중복을 줄여준다.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뭐 똑같이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보다는 상속을 하게 되면은 자, 코드의 중복을 많이 줄여주겠죠. 자, 유지 보수의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 자, 부모가 있는데요. 이 부모에 자, 메소드가 자, 있어서 이 메소드를 자, child 1과 child 2가 자, 이렇게 상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child 1과 child 2는 저 m1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상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 child 1과 child 2에서 m1의 내용을 좀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자, 이 부모의 m1을 한 번만 수정을 해주면요. 이 수정된 내용이 다시 물려받아서 얘가 사용을 이제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한 번만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자, 자식 클래스에서 모든 자식 클래스에서 수정된 이제 M1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의 편리성을 이제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것만 수정하면 되니까요. 자, 객체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 자, 객체의 다양성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상속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자, 다양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저 뒤에서 다양성을 설명할 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상속의 대상은요. 그 제가 필드와 메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모든 필드와 메소드가 전부 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모 클래스의 그 프라이빗 조건 제한을 갖는 필드와 메소드는 자, 그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은 그 클래스 내부에서만 쓰도록 조건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 클래스 안에서만 쓰는 거지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의 프라이빗 멤버는 물려받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 클래스와 그 다른 패키지에 있을 경우
즉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와 다를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패키지 1이 있고 이제 패키지 2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패키지 1에 그 여러분 자 페어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2에 여러분이 차일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차일드가 부모를 상속을 하고 있을 경우 자 이 페어런트에 선언된 디폴트 필드와 메소드 뭐 디폴트 필드와 메소드는 뭐 이런 형태로 선언된 것을 이야기하겠죠. int 뭐 필드 이렇게 조건 제한이 전혀 붙지 않는 뭐 이런 필드를 이야기할 거예요. 디폴트 메소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와 같이 선언된 메소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뭐 따로 여러분이 조건 제한이 붙지 않는 이런 것들을 디폴트 조건 제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키지가 다를 경우 자, 이 자식 클래스에서는 디폴트 조건 제한을 갖고 있는 이런 필드와 메소드를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